뭐 1.5배, 2배 들어갔다고 해서 제 딸기 가격은 절대로 1.5배나 2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 모르시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정말로.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농사짓는 콘타디노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저도 공백기가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간 공백기가 길었던 이유와 제 농장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2년 동안 제가 농사에 대한 생각과 시점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시즌 시작 재개를 알리면서 조금씩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비가 오고 있어서 바깥에 너무 빗소리가 커서 일단 작업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왜 영상이 끊겼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 2년 동안은 제가 영상 공백기가 있었는데요. 그중 1년은 저희 가족 농장이 완공되면서 작기 참여를 실제로 진행했습니다. 제가 전체를 운영한다기보다는 부족한 인력 부분, 그게 가장 컸지만 그 부분을 메꾸고 관수 세팅이라든지 아니면 뭐 커튼 세팅, 난방 세팅 뭐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교육받은 대로 진행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건 정식 후의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그때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방제, 잎관리, 그 다음에 적화, 수확, 선별, 포장 뭐 이런 작업들이 너무 사람 손이 많이 간다라는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스마트팜의 방향이 어디까지나 식물 재배에 많이 국한돼 있다라는 거를 몸소 체감할 수 있었고요. 과연 이걸 어떻게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그런 방식으로 바꿀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농사는 생산만 잘한다고 되는 건 절대 아니더라고요. 물동량의 변화, 가격 흐름, 그리고 출하 시기, 실제로 수익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농업진흥기금의 약간의 대출을 받으면서 어쨌든 제 농장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현실적으로는 제가 갖추고 싶은 걸 다 갖추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예산 안에서 스펙도 낮추고 규모도 낮추고 자재의 단가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낮추고 진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많이 있지만 그 부분은 앞으로 제가 농사를 1, 2년만 하고 끝낼 건 아니기 때문에 긴 시간, 앞으로 최소 20년 이상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든 제가 실제 작기를 경험하면서 필요한 자재들로 업그레이드를 해나가겠다는 생각으로 조금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쉬웠던 부분은 시간이죠. 결국 이 공백기가 길었던 부분은 시간입니다. 실제 작기에 참여를 해보니까 해가 뜨기 전에 출근을 해서 해가 지고 나서 퇴근하는 일상이 8개월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정말 도저히 시간이 없더라고요. 눈만 뜨면 출근했고 또 퇴근하고 쉬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잠자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뭐 블로그 운영은 계속하고 있었지만 최근 제작기를 할 때는 거의 운영을 못하다시피 했죠. 3개월 동안. 그래서 이제 이번 작기도 마무리가 되었고 아직 할 일은 많지만 그래도 제가 영상을 올리겠다라고 했던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영상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안면 인식으로 뛰어든 거에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영상의 공약이 얼굴 공개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또 부득이하게 갑자기 얼굴을 공개하게 됐네요. 잘생긴 얼굴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제 자주 보시게 될 것 같네요. 그런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 농장이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겠죠. 실제로 안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어서 빗소리 때문에 아마 제 마이크가 안 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드리고 어차피 영상은 계속 올라갈 거니까 다음에 소개해드리는 걸로 하고 상황만 이야기 드리면 앞서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실제로 재배 평수는 960평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430평밖에 시공을 못했죠. 자재 같은 경우는 스펙을 낮춘다고 원래는 행잉거터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H베드로 짜서 시공한 상태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터 방식, 고정형 거터긴 하지만 그 부분에서도 제가 가족 농장에서 굉장히 큰 단점들을 많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반대편에 나머지 공간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거터 방식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자세히 나중에 얘기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화분은 통베드가 아닌 일단 화분을 사용을 했는데 화성 8
타입 89 포트를 활용했습니다. 근데 난이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수 조절에 제가 좀 실패를 했고요. 생각보다 배수가 너무 잘 된다는 거에서 제가 너무 감을 못 잡았던 것 같아요. 가족 농장에서 세팅을 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맞게 떨어지고 이론상으로 맞았는데 제가 너무 이론을 맹신했던 걸까요? 개별 화분 포트에 적은 상토량에 전혀 적응하지 못하면서 이번 작기에 큰 쓴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방 관련돼 가지고는 실제로 난방 부하율이 부족했다기보다는 자재 구성이 싼 부분들 그리고 틈새가 많은 부분들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었겠지만 냉해를 좀 봤습니다. 보조가온이라는 개념도 완전히 다르게 이해했고, 그리고 지금 그때로 돌아간다면 아마도 설치된 자재들 가지고도 조금 다르게 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다음 작기 때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벌 관리를 좀 실패했었고, 벌 관리를 실패하는 바람에 수정 불량도 많이 났고,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친 한 해였죠. 그래서 이번 시즌은 사실 거의 망친 거와 다름없습니다. 계획하고 실제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에서 실적은 50%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망했죠. 다음엔 더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변수들이 많았고 제가 파악하지 못한 정보들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작물을 보는 눈이 굉장히 제가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끼면서, 실제로 저는 시설이 좋으면 그 대부분의 농업 활동들이 커버가 될 줄 알았는데 작물을 이해 못하니까 결국에는 안 되더라고요. 스마트팜이라는 건 나중에 결국 저도 구축을 목표로 가고 있지만, 작물을 보는, 식물에 대한 경험과 지식, 작물을 보는 눈과 스마트팜의 운영 능력이 합쳐져서 융합돼야 이게 정말 제대로 빛을 발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기술이 많이 단축될 거라고 생각한 제 생각은 정말 큰 오판이었습니다. 물론 저보다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바로바로 이해하시는 분들, 눈썰미가 좋은 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일반인들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무조건적으로 시설만 좋은 방향으로 갖춰놨다고 해서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걸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다른 의견들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이게 사실 들어가는 시설비에 비해서 뽑아지는 결과물이, 가성비라는 표현을 맞을까요? 아니면은 리턴되는 돈이라고 할까요? 투자비 대비해서 제가 리턴으로 돌아오는 것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높지 않았어요. 시설비가 다른 온실에 비해 1.5배, 2배 들어갔다고 해서 제 딸기 가격은 절대로 1.5배나 2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 모르시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정말로. 최근 들어 농사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올해는 하루하루 데이터를 기록하고 여러 가지를 비교하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작기 데이터들은 전체가 구글 시트에 기록되어 관리를 해왔고요. 다음에는 더욱더 개선된 형태로 기록하려 합니다. 실제 구글 시트에 기록된 부분들은 동료 농업인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조금 더 보완해 나갈 예정이고요. 아직은 공개하기에 처참한 수준이기에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합니다. 다만 올해 들어 많이 느낀 점은 스마트한 시설이나 장비의 데이터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작물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작은 변화를 얼마나 민감하게 볼 수 있는 경험 자체가 부족했기 때문에 어떤 액션을 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혼란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빠른 해결을 목표로 일을 해왔던 저 같은 타입에게는 농사는 즉각적인 반응이 오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잘못한 것이 내일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며칠 뒤 혹은 몇 주 뒤 누적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이력을 추적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농일지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기록하는 것보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인과관계를 연결해서 보는 경험과 학습에서 오는 부분이 더욱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농사는 데이터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는 경험과 판단력이 같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스마트팜을 포기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계속 도전할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장비가 농사를 대신해 줄 거라는 생각보다는 재배 경험과 운영 능력이 쌓였을 때 스마트팜도 진정한 의미가 생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올해 작기는 저한테 상처를 정말 많이 남긴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물론 성적이 너무 저조한 부분이 크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상처를 가지고 계속 중단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도 많이 배웠고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됐던 아주 소중한 한 해 작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직 농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를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지는 모습만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렸지만 지옥을 경험하고 돌아온 콘타디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직 지금 수확 종료하지 않은 딸기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제가 지금 농장 주소가 경상남도의 합천군입니다. 개인적으로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별도의 용기를 챙겨 오셔서 무료로 한번 나눔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너무 고온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버틸 수 있는 게 한 요번 주까지 정도 버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직 과일 상태가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아서 필요하시다면 주변에 인근에 계신 분들은 미리 주말까지 연락 주시고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회원비를 받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사이즈가 한 15에서 20g 정도 되니까 편하신 분들이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아마도 이 딸기도 철거하고 없지 싶네요.